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극복 모의고사 중학교 2학년 2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볼게요. 다음 빈칸에 가와 나를 채우라는 문제입니다. 분수 2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1을 소수로 고칠 경우에 이 분수는 어떤 소수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분모를 보시게 되면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는 게 보이시나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 다음에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에 각각 어떤 수를 곱해야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2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1에다가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아래에다 2의 제곱을 똑같이 곱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 분모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바뀌게 되고요. 분자에는 2의 제곱이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10의 세제곱분의 2의 제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분수 2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1의 분모 분자에 각각 어떤 수를 곱해줄 수 있었냐? 2의 제곱이라는 수를 곱해줄 수 있었다라는 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유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에 들어갈 말은 2의 제곱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2100분의 35에다가 우리가 a라는 어떤 수를 곱했네요. 요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 b가 된다 라는 문제네요. 이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와 유한소수 b를 곱하면 이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2100분의 35라고 나와 있는 요 분수부터 조금 간단히 해볼게요. 약분해보게 되시면 60분의 1이라는 분수와 같아지고요. 즉 60분의 1에다가 a라는 수를 곱해서 그 결과가 유한소수가 되게 만들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분모에 있는 60을 먼저 소인수분해 조금 해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에다가 a를 곱하는 것과 같으므로, 자, 우리 요 결과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분모에 있는 3을 없애줄 수 있어야 되는 수가 바로 요 a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바로 3의 배수의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그럼 몇이 될까요?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인 12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12라는 게 찾아진 거고요. 그럼 b라는 유한소수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자, 아까 2100분의 35에다가 우리가 방금 찾은 a 12를 곱해주는 거죠. 그 결과는 계산해보시면 0.2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b가 0.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둘을 곱한 것을 답으로 물어보네요. 즉 a 곱하기 b를 물어봤으므로 답은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12 곱하기 0.2의 계산 결과인 2.4, 즉 1번을 답으로 골라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수 11분의 3과 198분의 47을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각각의 순환마디를 a와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네요. 자, 그 소리는 우리 먼저 각각의 분수의 순환마디가 몇인지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먼저 11분의 3이라는 분수는 0.272727 이러한 형태로 반복된다네요. 그럼 우리가 얘를 0.27땡땡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이므로 우리 요 분수의 순환마디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환마디 a는 27이다. 계속 반복되는 요 숫자가 27이다 라는 걸 찾아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198분의 47이라는 분수를 볼게요. 요 친구는 0.2373737 계속 요렇게 반복되는 형태이므로, 자, 얘는 0.2, 3과 7이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러한 형태이므로
이 친구의 순한마디 B는 우리가 뭐라고 낼 수 있을까요? 바로 3하고 7이 반복되기 때문에 37이다 라는 걸 찾아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는 A 더하기 B의 값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으므로 27 더하기 37의 값인 64를 답으로 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순환소수를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는 건데 1번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1.45333 땡땡땡땡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수네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보기에서 1.453 땡땡이라고 나왔는데 틀린 얘기겠죠. 순한마디 3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이므로 얘는 바르게 나타냈으면 1.453 땡 요렇게 말했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 보기 보시면 0.123 123 땡땡땡땡 얘는 지금 1.123 땡땡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틀린 얘기겠죠. 바르게 나타냈으면 0.123에서 순한마디 시작과 끝에만 땡과 땡을 붙여주시게 되면 되죠. 이 표현이 바른 표현일 것이고 3번 볼게요. 0.027 027 땡땡땡땡 내려가는 숫자입니다. 얘는 0.027로 표현이 되어 있고 0과 7 위에 각각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른 표현일까요? 네, 3번은 절대 문제가 없죠. 그럼 4번 보기 볼게요. 0.101010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0.101을 1과 1 위에 이렇게 땡땡이 표현되어 있는데 네, 틀린 얘기겠죠. 4번 보기는 그럼 바르게 표현했다면 0.10, 1과 0이 반복되는 요 순한마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위에 각각 땡땡을 붙여주셨으면 됩니다. 5번 보기 볼게요. 1.302121 쭉쭉쭉쭉 내려가는 형태인데 1.3021 0과 1 위에 이렇게 땡땡이 표시되어 있는데 당연히 틀린 얘기겠죠. 보시면 2121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게 확인되시니까 바르게 표현했다면 1.3021을 써주신 다음에 요 2와 1만이 반복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정답에 옳은 것은 3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분수 13분의 2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13분의 2는 소수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 나누기 13을 계산해 보신다면 얘는 0.153846, 153846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네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순환소수로 좀 표현을 해보면 0.153846이 순한마디를 이루고 있을 거고 1과 6 위에 각각 땡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소수점 아래 50번째짜리 숫자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순한마디를 이루고 있는 이 숫자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6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순한마디를 이루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6개네요. 자, 그러면 과연 50번째짜리 안에는 이 순한마디 6개의 숫자가 몇 번 반복되고 네, 이렇게 8번이 반복되고 2가 남는 거 보이시나요? 그 소리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요 6개 숫자 중에 두 번째 위치하는 요 5라는 숫자가 등장하구나, 이 5가 등장할 차례구나 라는 걸 찾아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수점 아래 50번째짜리 숫자는 바로 5다라고 답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환소수 1.56땡땡이 나와 있네요.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어라. 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걸 할 수 있냐라는 걸 묻는 문제죠.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소수점 아래에 순한마디를 이루고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분모의 9를 써주기로 했었고요. 자, 그럼 99분의 분자에는 전체 수 156을 적어주시고 순한마디를 이루고 있지 않는 숫자를 빼주기로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99분의 155라는 분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기하분수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약분이 된다면 약분을 해서 써주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순환소수 0.38땡이라는 소수가 등장했네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A를 곱하면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된대요. 이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 0.38이라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먼저 조금 고쳐볼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수를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수점 아래에 이 순환마디를 이루고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9, 이루지 않는 숫자만큼 0을 써주게 됐고요. 자, 그래서 90분의 전체 38에서 순환마디를 이루고 있지 않는 숫자 3을 빼줘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90분의 35, 약분해서 18분의 7이라고 나타내지네요. 자, 얘를 분수로 바꿔보면 18분의 7이므로 자, 우리 여기에다가 A라는 수를 곱해서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때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무엇일까요? A는 18의 배수여야만 하겠죠? 즉, 가장 작은 자연수는 18이구나 라고 찾아주실 수 있겠네요. 자, 8번 문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A, B, K가 각각 자연수일 때 자, X의 A제곱, Y의 B제곱에 또다시 K제곱이 되어 있는 거듭제곱의 형태네요. 이는 X의 18제곱, Y의 12제곱이 성립하게 된다. 이때 K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수법칙에서 곱의 거듭제곱 형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는지가 기억나시면 되는데 먼저 요 좌변에 있는 요 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X의 AK제곱이고 Y의 BK제곱이다 라고 꺼낼 수 있겠죠. 이게 X의 18제곱, Y의 12제곱과 같다라는 게 성립하게 되려면 여기 있는 요 AK가 18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BK가 바로 12라는 숫자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K는 우리 18과 12의 공약수여야 하는 자리라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18과 12의 공약수는 우리 1, 2, 3, 6을 찾아주실 수 있겠네요. 그럼 요 중에서 K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므로 답으로는 6, 즉 3번을 골라주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얘는 지수법칙을 조금 응용한 문제인데 9번 보시게 되면 A는 3의 X제곱 플러스 1일 때 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이때 우리한테 81의 X제곱을 A에 관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81의 X제곱을 A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라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어진 요 조건을 조금 변형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A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수끼리 더해져 있는 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일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라고 했던 지수법칙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요 A라는 숫자는 바로 3 곱하기 3의 X제곱이었다라는 얘기인 걸 파악을 하신다면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그럼 3의 X제곱은 3분의 A와 같은 수다라고 여기까지 표현을 해놓으실 수 있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81의 X제곱은 이라고 물어봤죠. 먼저 81이라는 숫자는 3의 4제곱이다 라는 걸 찾아주시면 여기에 또다시 X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우리가 3의 X제곱의 4제곱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요 3의 X제곱 대신에 아까 앞에서 찾아놓았던 3분의 A를 우리가 대입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3분의 A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에 4제곱이랑 또 같은 얘기가 되네요. 즉, 풀어보시면 81분의 A의 4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보기에 나와 있는 81분의 A의 4제곱을 답으로 선택해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의 6제곱 Y의 세제곱이 되어 있는 식이고 나누기 마이너스 Y분의 X 세제곱의 제곱 나누기 X 4제곱 Y의 제곱이 나와 있네요.
요거를 간단히 한 정답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요 식을 풀어볼게요. 먼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넘어가 볼게요. x의 18제곱, y의 세제곱이라고 풀 수 있겠죠. 나누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제곱을 하게 되면 일단 부호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y제곱분의 x의 6제곱으로 나올 수 있겠죠. 나누기 x 4제곱 y제곱은 그대로 적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18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집어지죠. x 6제곱 y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곱하기로 바꾸면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역수 취하게 되면 x 4제곱 y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x 8제곱 y의 세제곱이다 라는 계산 결과가 남게 되네요.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고 넘어가면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식을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4 xy 제곱의 제곱에다가 곱하게 되네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네모라는 식을. 그리고 나눴대요.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을. 그랬더니 그 결과가 4x 세제곱 y 세제곱이라는 결과를 가져야 된다라는 식이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찾고자 하는 이 네모라는 식은 바로 이 결과에서 자 곱해 주었던 요 식은 반대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나누어 주었던 요 식은 반대로 곱해 주게 되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요 네모라는 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 식만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해 볼게요. 4x 세제곱 y 세제곱 먼저 나누기로 그대로 두고 요 거듭제곱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9분의 16 x제곱 y 4제곱이라는 게 찾아지죠. 그 다음 곱하기 얘도 거듭제곱부터 좀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8y 세제곱이다 라는 거 찾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또 해볼게요. 4x 세제곱 y 세제곱 곱하기로 바뀌면서 이 뒤에 친구가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16x제곱 y 4제곱 분의 9라고 바꾸시고 곱하기 마이너스 8y 세제곱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보시게 되면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고 18xy 제곱이구나. 이게 바로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이구나 라는 게 찾아지게 되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로 길이가 b제곱분의 2a의 제곱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 세로 길이가 2a분의 5b제곱의 제곱이래요. 요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어렵지 않겠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로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로 대신에 문제에 나와 있는 길이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넓이는 둘이 곱한 결과이므로 한번 풀어볼게요. b 4제곱분의 4a의 제곱 곱하기 4a 제곱분의 25b의 4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이 보이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게 되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25다라고 딱 남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은 2차 식의 덧셈 뺄셈에 관한 문제죠.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식에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요 뒤에 있는 요거 가로를 먼저 풀고 나와 볼게요. 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분배 법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와 보게 되면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앞에 식도 그대로 적어주어 볼게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더 간단히 정리를 했었냐면 바로 우리 동류항끼리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죠.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애들을 말하죠. 자, 그럼 우리 3x 제곱의 동류항을 찾아보면 여기 있는 2x 제곱이라는 거 둘이 더하게 되면 5x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x의 동류
동류항은 여기 있는 플러스 10x가 되겠네요. 둘이 더하게 되면 플러스 9x로 정리가 되고, 마지막 여기 4라는 상수항과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둘이도 더하게 되면 마지막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의 경우인데, 우리 괄호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무조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괄호를 풀어주었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볼게요. 먼저 식을 한번 옮겨 적어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식을 간단히 하라라는 문제인데, 자, 소괄호 먼저 괄호를 풀고 나와 볼게요. 여기도 분배 법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로 나왔더니 지금 중괄호 안에 a와 뒤에 플러스 b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a와 a가 사라지게 되네요. 즉, 요 둘이 동류항끼리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b만 남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 중괄호를 또 나오기 전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요 계산이 대괄호 안에 계산 결과겠죠? 빼기는 더하기로 고치고 뒤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므로, 즉 대괄호 안에까지 계산 결과가 3b라는 게 찾아지네요.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 여기 있었던 2a에서 빼겠다라고 했죠. 대괄호 안에 계산 결과 우리 앞에서 3b라는 걸 찾아 놓았고 뒤에 마이너스 a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식 정리해 볼게요. 2a와 마이너스 a는 동류항이므로 계산 가능하겠죠. a라고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3b까지 붙여주시게 되면 우리 14번에 요 식을 간단히 a-3b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즉 14번 답은 4번이라고 고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런 식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먼저 식을 보시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에서 뺐다네요. 괄호 안에 식을. 그랬을 때 결과가 2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일 때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은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요 식에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에서 여기 있는 요 식을 빼주게 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 안의 식이 나오게 되겠죠. 왜 이런 계산 결과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4에서 네모라는 식을 뺐더니 3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이때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4에서 계산 결과에 있었던 3을 빼주게 되면 1이라는 거 찾아질 수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 같은 원리로 괄호 안에 여기 들어갈 식은 우리 요 앞에 있는 식에서 계산 결과를 빼주게 되면 된다라는 걸 관계를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괄호를 풀고 나오기 전에 이거 분배 법칙으로 부호 다 바꿔서 나와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3x제곱 괄호 그냥 풀어줄게요. 플러스 y 플러스 4. 자, 분배 법칙 나오시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으로 부호가 다 바뀌어서 나오게 되고, 또다시 동류항끼리는 계산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5x제곱 되고 플러스 y와 플러스 y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2y, 마지막 4와 마이너스 3을 더하게 되시면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즉 괄호 안에 내가 구하고자 했던 식은 요 식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으로 고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x-y는 1일 때, 이러한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식 3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요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타낼 수 있다네요. 이때 a자리, b자리, c자리에 들어갈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한테 문제에서 준 요 조건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라는 얘기는 y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요 주어진 조건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다시 y를 얘기해 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우리가 y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그렇단 얘기는 요 마이너스 y는 우변으로 이항시킬 거고요. 그럼 y는 자 1은 그럼 좌변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2x-1 그 다음에 우변 좌변 바꿔준 요 결과랑 같은 얘기겠죠. 즉 y는 2x-1과 같다라는 요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식을 한번 보시면 3x제곱 플러스 xy-2라는 요 식에서 여기 있는 요 y 대신에 우리가 위에서 정리해본 2x-1을 대입해도 같은 뜻인 거 맞을까요? 네. 그래서 요 식을 변형해서 3x제곱 플러스 x에 자 y 대신에 누굴 넣어준다고요? x-1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얘는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정리해야 되겠죠. 3x제곱 플러스 분배 법칙으로 나오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나올 수 있고 한 번 더 동료한끼리 5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렇게 y가 사라지고 완전히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된 꼴 보이시나요? 자, 이거랑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비교해야 하므로 자, a는 그러면 어떤 값이 될까요? x제곱의 개수인 5라고 얘기할 수 있고 b 자리는요,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요 상수항 c 자리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들어가구나 라고 찾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 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부등식 중에서 해가 x는 1 이하 요렇게 나오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네요. 그럼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보기들을 전부 다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에 3x-1이 작거나 같대요. x-2보다. 자, 요 부등식 풀어보시면 자 여기에서 먼저 x 들어있는 항은 모두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볼게요. 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이하이다. 즉 결론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의 범위는 우리 음수로 양변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방향 바뀐다라고 했었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해가 등장을 하겠네요. 그래서 1번은 땡이죠. 자, 2번 보시면 5x-3이 크거나 같다. 3x-1보다 이러한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x가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결론 x는 양변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1 이상이다 라는 해가 등장하고요. 3번 보기 보시면 7x-5가 작거나 같대요. 8x-4보다. 자, 요 식을 풀어볼게요. x는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켜보면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결론, x 값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지죠. 4번 보기 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이상이다. 2x 플러스 2. 자, 요 식을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3x는 이상이 되죠. 마이너스 3. 결론 x 값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 바뀌게 될 거고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1. 즉 우리한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요 해를 갖는 것을 물어봤던 거죠. 4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도 마지막에 있는 5번까지도 한번 볼게요. 2x-7이 이상이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걸 풀어봤을 때 자 3x가 이상이다. 6 요렇게 정리가 되죠. 결론은 x가 2 이상이다 라고 찾아지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요 해를 답으로 갖는 건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 작다. 1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2보다. 자, 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바르게 나타낸 것을 물어보네요. 그럼 해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요 부등식을 풀어봐야 되겠죠. 자, 분수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했었냐면 분모에 있는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똑같이 양변에 곱할 수 있었죠. 이 경우에는 몇을 곱하고 시작하면 될까요? 우리 똑같이 6을 곱해서 식을 먼저 정리해 줍시다. 자, 그럼 3x 플러스 2는 작다. 6 플러스 한 번 더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결론은 얘를 풀어보시게 되면 x가 0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요걸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했었냐면 요 값을 적어주세요. 0이라는 값을 적어주시고 x는 0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하얀 동그라미로 나타냈었고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 보기를 선택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자 1차 부등식 ax 플러스 3이 2의 x-2라는 식보다 크다 라는 것의 해가 다음 그림과 같대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x는 1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 해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x가 1보다 작다라는 해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겠죠. 그럼 요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요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19번에 나와 있는 식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ax 플러스 3이 크다 2x-4보다 자 우리 x는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켰던 거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a-2가 x의 개수로 묶이게 될 거고 3이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변에 -7이 남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얘를 풀었을 때 x가 1보다 작다라는 해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파악해 주실 수 있냐면 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a-2라는 수가 어때야 된다라는 거 a-2가 음수다. 즉 이 값이 0보다 작은 값을 갖는 수다라는 거 파악이 되시나요? 왜냐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부등식 또 어떻게 풀었겠어요? x는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요. 왜? 양변 음수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자 그럼 양변 음수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풀리게 되는 거 맞나요? 부등호 방향 바뀌었고 똑같이 a-2라는 값으로 양변을 나눠준 결과입니다. 자 요게 요 해랑 같아져야 하므로 지금 우변에 있는 요 값이 몇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a-2분의 -7이 바로 1이랑 같은 수를 가져야 되겠죠. 자, 요거 풀어보시게 되면 a-2는 -7, 즉 a는 -5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번에 상수 a의 값은 4번 -5를 선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600원짜리 사탕 과 400원짜리 껌을 사려고 한대요. 사탕을 껌보다 2개 더 많이 살 거고요. 다 합쳐서 6,500원 이하로 산다라고 했을 때 껌을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자, 여러분 문제에서 껌을 최대로 몇 개까지 살 수 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껌을 X개 산다라고 미지수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준 조건에서 사탕은 우리가 껌보다 2개 더 많이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껌을 X개 샀으면 그럼 사탕은 X개보다 2개 더 많이 산 X 플러스 2개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우리 요거 부등식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600원짜리 사탕을 몇 개 샀죠? 우리 X 플러스 2개 샀으므로 둘이 곱한 것만큼 가격이 나왔겠죠? 플러스 400원짜리 껌을 X개 샀으므로 400X만큼 가격이 들었을 겁니다. 요거 합쳐서 전체 가격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요거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식 다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요거 풀어주시면 X, 껌을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지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다 00, 여기 100을 싹 다 나눠줘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6x 플러스 2 더하기 4x가 65 이하이다 라는 식이 한 차례 정리가 되고요. 또 정리해볼게요. 6x 플러스 12는 플러스 4x 65 이하이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x는 좌변에 두시고 상수만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53. 10x가 53 이하이다. 결론 다 나왔네요. x가 10분의 53 이하이다 라는 부등식이 풀어지네요. 그럼 여러분
껌을 최대 10분의 53개 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자연수의 값으로 개수를 말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X, 껌은 최대 몇 개 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5개까지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껌은 최대 5개, 5개가 정답이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